호남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은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3월달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단일화나 연대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시는 부분적인 단일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생각합니다. 야권이 대선 저지선 이상을 지키는 일은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죽는다면 이 당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국민의당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일신 또 일신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 기대합니다. 자, 정치인의 그 부침이라는 것이 저렇게 요약이 된다면 정말 압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호남에 머물렀던 안철수 바람이지만 그 위력은 태풍급이었습니다. 자, 96년에 자민련이 이런 비슷한 제3당 성과를 냈지만 2016년 국민의당은 그 성과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정치의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안철수의 역할 그리고 그 한계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성훈 부국장. 네. 자, 안철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반사이익입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성공이죠. 안철수의 네. 성공인데 물론 그 성공의 원인에는 아까 얘기한 근본적으로 민심이 여권을 이반해서 어떤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이 더민주가 아니라 어떤 그 양당 패권주의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내건 안철수식 어떤 제3 세력 특히 그것이 호남이라고 하는 기존 제1야당의 안방 지역에서까지 기존의 제1야당 세력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네. 이런 데 부응해서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나중에 양당 무슨 연대 이런 걸 거부하고 네. 독자적인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자기의 입지를 분명히 마련했다라는 것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또 국민의당의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수호 변호사,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냥 법률가시지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대했더라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아무리 정치권 경력이 많은 그런 네.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그 경험이 많은 평론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정답이 이렇습니다. 연대했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뭐 접전 지역구에서 몇 석은 더 건질 수 있었겠지만 큰 네. 틀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과연 이렇게 선전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또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과연 연대를 했다고 한다면 이 호남 지역에서 과연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전북, 광주에서 본 녹색바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10석 중에 8석을 차지했군요. 네, 전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파란색, 초록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한 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더민주는 불과 한 석밖에 차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윤근 의원까지 낙선이 됐고 지금 이계호 의원만 여기에 자리를 트는 딱 한 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남에서 더민주가 아닌 국민의당의 열풍은 굉장히 강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광주에서도 굉장히 네, 지금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이용섭 의원이라도 한 석 건지지 않을까라고 더민주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용섭 의원조차 막판 권은희 의원 추격세에 지면서 지금 권은희 의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서울에서도요, 사실은 노원병 한 곳만 예상했지만 관악갑의 김성식 의원까지 2석. 네. 한 석과 2석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차이가 크죠. 특히 서울에서 이 관악갑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가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식 의원이 원래 새누리당이었죠. 그런데 국민의당 타이틀을 걸고 나와서 지금 당선이 된 겁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김성식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김성식 의원이 채찍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인데 이런 김성식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큰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 얘기가, 자, 안철수의 새 정치를 사실은 아직은 잘 못 봤다는 겁니다. 많은 약속을 했고, 기대를 주었고, 그래서 국민들의 표를 받았잖아요. 자, 박성원 부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5월 말이면 20대 국회 시작되거든요. 네. 제3당이 아주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 이 9회 1당, 2당이 뭐 매달릴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우선 그 아주 작게는 네. 그러니까 원 구성에서부터 가령 국회의장을 아까 누구로 하느냐, 뭐 그렇죠. 의석수로 하느냐, 여당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부터 누구 편을 드느냐에서부터 네. 존재감을 아마 확인하기 시작해서 지금 두 야당이 1당, 2당이 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철수 당의 그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줄 때 비로소 과반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 구성에서부터 당면한 주요 현안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현안들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정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는 이런 그 아마 존재감 확인을 통해서 스스로가의 세를 그 과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네. 이런 쪽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 또 부의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회의장이 1명이고 부의장이 2명입니다. 네. 그런데 의석수가 뭐 아주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네. 지금처럼 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굉장히 좀 이제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협상을 잘 해서 한다면은 국회 부의장 1명도 오히려 국민의당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의석도 뭐 아주 적진 않지만 그에 비해서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4년 동안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에게 새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직 특별하게 보일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되기를 희망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안철수가 내놓는 제3당 정치의 모습 보고 아, 이래서 새 정치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뭐 많은 분들이 각각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으로서 무대에 올라섰고요. 이제 새로운 평가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선거 끝났거든요. 연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엇갈리거나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당이 우리 당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쩌죠? 하고 제가 여쭈니까 그 당은 이제 노매당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상당히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지 국민의당 수뇌부가 잡았던 방향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판단이 틀렸다. 뭐 그동안 연대하자는 사람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사람들 전부 다 전망을 했지만 많이 틀렸거든요. 자, 김한길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의원 무엇보다 야권 통합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과의 대표와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야권이 미리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좀 더 야무지게 대응했다면 그러니까 야권 통합을 했다면 180석을 넘기는 것도 무난했을 테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뒤끝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요, 그동안 이제 선거판을 잘 그린다, 앞날을 많이 예측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대하자 그랬다가 연대 안 되니까 불출마했다가 막판에 전주 내려가고 이제는 우리가 180석 할 수도 있었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네요. 네. 저 대목은 사실 김한길 의원이 얘기하는 연대, 어떤 네.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은 하나의 과거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이 끝난 낡은 정치 방식입니다. 네. 이미 지난 2012년에 네. 어떤 총선 때 통진당과 또 심지어 단일화를 하고 네. 또 대선에 사실상의 단일 진영으로 1대1 맞섰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그러한 정치공학적으로 민심을 어떤 일시 이렇게 호도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스스로가 무엇을 국정의 방향으로 내세우는가 하는 정치의 내용을 갖고 민심을 담아내는 이런 데서 승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연대를 끝까지 거부한 어떤 안철수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의 결단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의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한길 전 대표도 지금은 나도 이제 이게 내 수가 잘 안 먹히는 때 아닌가 이런 혹시 약간의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김한길 의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당내에서는요,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중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정치 초보에 가까울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인데, 하지만 이 숫자를 보면 이 안철수의 정치 실험이 큰 성공을 거둬서 힘이 압도적으로 몰리긴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47석인데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33.6%를 얻어서 1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3석으로 같긴 합니다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우위에 있습니다. 이 소수점 때문에 한 석을 더 가져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박성호 국장, 네. 정동영도 있고요, 네. 천정배도 있고요, 뭐 굉장히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이제 재선 고지에 삭 오른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당내 역학관계, 당분간은 안철수 1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까? 네, 일단은 이 당을 아까 오늘의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현재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대한 가장 1차적 승인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인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제3당을 론칭해 올린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발언권이 세고 실제로 이 당이 아마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다만 아까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관에서 어떠한 노선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는 정동영 또 천정배 의원과는 끊임없이 특히 이 두 분들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데 가깝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중도적인 이런 데 가깝고 때로는 뭐 일부는 보수적인 이런 내용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나 이런 선택을 정책 노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놓고 아마 상당한 경쟁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 정치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중도 실용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 그런 건데 특히 정치 안보는 보수고 경제나 사회 이슈는 좀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3당의 1인자로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지금 관심이 가는 건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3석이나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이렇게 많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뒷번호 그러니까 10번 이후에 보니까 누구인지 다들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10번에 김중로 씨가 당선이 됐는데요. 전 제74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창당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이고요. 11번은 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12번은 당직자입니다. 이동석 당 대외협력위원장이고요. 13번까지 됐는데요. 이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최도라 씨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렇게 당선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보통 6번까지 될 것이란 예상 때문에 7, 8, 9, 10 받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섭섭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너무 뒷번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국민의당에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이 당선이 돼서 지금 뭐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은 2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석은 굉장히 아깝게 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부평갑인데 표차가 너무 작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새벽 6시까지요. 99.98%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판가름이 나질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26표 차이로 정유섭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병호 후보 쪽에서는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26표 차이요? 일단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선관위가 부분적으로 수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너무 표차가 적기 때문에 이제 문병호 후보 측 참관인이 재검표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무효표가 1,400표니까 무효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병호 후보 측은 그게 아니라 무효표는 당연한 거고 전체 표에 대해서 다 한번 재검표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선관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무효표가 1,400개나 나왔으니까 26표 차이면 진짜 이거에 비하면 작은 거라
이게 다시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어땠나요? 네, 무효표 재검표까지 다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이제 26표 차이로 문병호 후보가 이제 낙선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재검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병호 의원, 문병호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선거 소송,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소송이 있습니다. 이제 네. 선거 소송과 그 당선 소송이 있는데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거 할지 등등을 지금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적에 뒤집힌다면 그 가능성은 저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세의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힘이 좀 쏠릴 것 같네요. 어쨌건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표째 때문에 당락이 갈라진 부평갑 상황 보았습니다. 자, 야권 얘기 좀 더 보겠는데요. 이제 박소연 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